주술회전 243화의 타이틀은 바보 서바이버, 왁자하게 떠들어라. 지난화에서는 타카바의 술식에서 벗어날 방법을 깨달은 켄자크가 그의 개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콤비 개그맨으로서 M1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을 실현시켰습니다. 올해 M1 그랑프리 결승전은 12월 24일 방송된다고 하는데요. 주술회전 세계관의 현재 날짜도 2018년 12월 24일, 뭔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1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오프닝 곡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두 사람. 먼저 팀 이름은 핀치와 찬스, 줄여서 핀찬. 이것은 타카바가 과거 솔로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의 이름으로 당시에는 관객으로부터 토가 나온다, 죽는 게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만담을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천살 켄자크가 너무 현대 일본인이라 그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내상에서는 보통의 아마추어 팀보다 핀찬이 훨씬 웃겼다. 작가의 만담 사랑이 느껴진다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화에 나온 심사위원은 실제로 M1 결승전에 단골로 출연하는 세 분이 그려졌고 이분들이 웃는다는 건 그만큼 재밌다는 것, 콤비 개그맨으로서 관객을 웃긴다는 타카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이루게 됐지만 꿈같은 시간도 잠시, 각 팀당 주어진 시간은 4분이므로 타카바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됐어 라는 말은 원래 만담을 종료할 때 자주 쓰는 말이지만 타카바의 입에서 나오니 세상 슬프게 들렸습니다. 무대가 사라지자 거기에는 수의를 입은 타카바가 누워있는데요. 이것은 도리후라는 콩트 그룹의 패러디로 꿈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성불하면 웃길 것 같다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타카바에게 엄청 재밌었다며 환하게 웃는 켄자크. 하지만 다음 순간 등 뒤에서 나타난 것은 오코츠 유다. 켄자크는 바로 술식 반전 안티그래비티 시스템을 발동하려고 하지만 카앙 하는 소리와 함께 다음 장면에서는 오코츠가 켄자크의 목을 1도 양단합니다. 239화를 읽으며 오코츠가 켄자크 바로 옆에 나타나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가 등장한 형태는 예상대로였지만 그렇다고 설마 하니 단칼에 켄자크를 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켄자크는 자기 주위와 신주쿠에 결계수를 건 감시용 주령을 다수 숨겨두었습니다. 신주쿠에 집합한 술사들의 주력 총량을 항상 파악해 한 명이라도 그곳을 벗어나면 바로 알 수 있고 특히 현대 주력왕 오코츠라면 주력 총량이 뚝 떨어지므로 알기 쉽다고 했죠. 다시 말해 고전 측의 기습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원래라면 통하지 않을 기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타카바의 술식 덕분이었습니다. 켄자크와 개그를 주고받는 행복한 시간,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술식에 작용해 외부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 즉 결계와 같은 효과입니다. 장막처럼 단순한 결계도 부차적인 효과로 전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계수를 단련한 적도 없는 초보자가 생각만으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이제 사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타카바의 술식 성능이 톱클래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174화에서 필살 선언을 한 오코츠의 대사는 이번 화에서 회수되었고 반대로 켄자크는 자기가 깔보던 오코츠에게 조금 전 웃으면서 죽인 하제노키처럼 목부터 아래로 반전 술식을 쓸 수 없는 형태로 죽음을 맞습니다. 의외로 꽤 평온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에 천년을 살아온 술사도 갈 때는 한순간이구나,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화의 주목 포인트는 이것, 핏줄이 선체로 마지막으로 뱉은 켄자크의 대사인데요. 켄자크의 본체는 뇌, 그래서 그는 뇌를 부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다음 화에서 오코츠가 뇌를 부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켄자크는 뭔가를 시작한 느낌,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켄자크의 뜻, 그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그가 한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 텐겐과 인간의 초중복 동화로 1억 명의 주력을 품은 주력을 탄생시킨다. 이것이 그의 목표라면 딱히 켄자크 자신이 아니라도 대신 누군가가 뜻을 이뤄준다면 오케이므로 같은 의지를 가진 신캐릭터가 등장할 가능성, 계약 관계에 있는 스쿠나가 이를 끝낼 가능성, 아들인 이타도리와 주령조술로 흡수한 텐겐에게 어떤 장치를 해뒀을 가능성, 한때 불온한 분위기를 풍기던 미와 시부야 사변 이후 소식이 없는 쿠기사키, 생사불명인 이타도리 진 등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켄자크의 피를 이어받은 초소의 경우 풍성궁 전투에서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으므로 후보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텐겐과 인간의 초중복 동화로 탄생시킨 1억 명 주령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다.
그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목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켄자크 자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게토의 육체에서 새로운 육체로 갈아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술회전 17권에서 켄자크가 과거 2번이나 유관술사에게 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유관술사를 상대로 도망을 가다니 그가 운이 좋거나 유관술사의 실력이 그 정도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화를 보면서 어쩌면 죽음 직전에 이르러 발동하는 부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자크는 무려 1000년에 걸쳐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시켜온 인물, 최대의 적인 고조도 그렇지만 스쿠나도 딱히 절친은 아니므로 혹시 자기가 위험해질 때를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시간도 충분했으니 말이죠. 부활 방법으로 가장 처음 떠오른 것은 스쿠나가 주물이 된 방법과 동일하게 영혼을 잘라 나눠서 주물화시키고 미리 마킹한 인물에게 넣어두었다가 속박으로 각성시키는 것. 두 번째는 츠코모가 예상한 네 번째 술식이 실은 공격용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술식일 가능성입니다. 정보가 적어서 지금은 이 정도밖에 추측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다음 화에서 바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비밀이 많은 켄자크의 술식이 상세하게 밝혀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코츠의 등장씬에도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코츠가 토도의 부기우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묘사가 나왔는데요. 단순하게 그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위치를 바꾼 것처럼 보인 것일 수도 있지만 켄자크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술식 효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켄자크의 목을 자르는 중에 나온 캉이라는 효과음. 금속 배트로 머리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카타나로 목을 자르는데 이런 효과음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어떤 술식이 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켄자크는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고 나와 대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대로라면 타카바야말로 소울메이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카바의 생사에 관해서는 죽었다 살았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술식이 아직 발동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타카바의 원래 복장은 이것은 술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이 수위는 분명 술식 효과입니다. 물론 구축술식처럼 한번 정제된 물질이 술식 종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타카바에게 그런 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타카바를 버리는 패로 쓰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죽기 바로 직전에 오코츠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타카바가 입은 수의가 만담에 있어서 죽음의 상징이고 옆에서 목이 굴러다니는데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웃으며 성불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아직 켄자크는 살아있지만 게토의 육체는 목이 잘렸습니다. 목이 잘리면 고조라도 확실하게 사망하므로 현재 게토의 육체는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편에서 토우지는 주령조술 사용자가 죽었을 때 거두어들인 주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게토를 살려두었는데요. 그래서 육체가 사망한 지금 그가 흡수한 주령이 폭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코츠가 있기 때문에 주령의 폭주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수집한 주령 중 텐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텐겐의 폭주로 룰 같은 건 무시하고 1억 명의 주령이 탄생하게 된다면 더 이상 스쿠나와의 전투나 후식으로 구출이 문제가 아니게 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전개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카바와 켄자크가 만담 소재로 사용한 일본의 옛날 이야기 모모타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가 강에서 빨래를 하는데 커다랗고 예쁜 복숭아가 떠내려옵니다. 할머니는 복숭아를 건져와 할아버지와 함께 먹으려고 반으로 갈랐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나오고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모모타로라고 짓고 소중히 키웁니다. 성장한 모모타로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오니를 퇴치하기 위해 오니가시마라는 섬으로 떠나는데 이때 할머니가 수수경단을 줍니다. 여행 중에 만난 개, 원숭이, 꿩에게 수수경단을 주고 동료로 삼은 모모타로는 오니가시마에 도착, 오니 대장을 쓰러뜨리고 그들이 훔쳐간 보물을 되찾고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